여기서 멈출 수 없다. 당신이 붙잡고 있는 행복이라는 이름의 껍데기는 진짜일까? 아니면 남이 더 씌운 환상일까? 톨스토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부를 움켜쥐었던 거인이 마지막 순간에 남긴 단 한 장의 편지가 있다. 그 편지는 부드러운 위로가 아니다. 그것은 뼈를 때리는 선언, 영혼을 흔드는 칼날 같은 질문이다. 지금 당신은 사랑하고 있는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불필요한 것을 과감히 내려놓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끝없는 집착과 미련의 목숨을 걸고 있는가? 오늘 이 글은 당신을 방관자로 두지 않는다. 선택하라. 지금 이 순간 삶의 조타권을 다시 칠 것인지, 아니면 타인의 박수에 인생을 계속 저당 잡힐 것인지, 이제는 결단의 시간이다. 세상을 뒤흔든 이름 톨스토이. 1910년 겨울 문턱, 한 시대를 마감하던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한 장의 편지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칼날 같은 물음이었다. 너는 무엇을 행복이라 부르는가? 우리는 평생 답을 찾아 달린다. 명함에 적힌 직함, 통장 잔고의 자릿수, 남의 시선으로 포장된 성취의 껍질을 붙들며 스스로를 설득한다. 그러나 그의 편지는 그 모든 가면을 한 번에 벗긴다. 인간이 삶의 총결산 앞에 서면 언어는 간결해지고 진실은 대담해진다. 성공담도 핑계도 사라지고 남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나뿐이다. 그래서 이 편지는 위로가 아니라 각성이다. 너의 행복은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가? 그가 던진 질문은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오늘의 맥박을 겨눈다. 우리는 여기서 변명할 시간을 잃는다. 주어진 하루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타인의 기대가 아닌 나의 기준으로 무엇을 선택하는지, 소유의 무게가 아닌 존재의 밀도로 자신을 재젠 적이 있는지 답해야 한다. 편지는 기술이 아니라 결심을 요구한다. 외부의 박수에 길들여진 마음을 원위치로 돌려놓고 삶의 조타권을 다시 손에 쥐라는 명령이다. 그리고 시작은 놀랍도록 간단하다. 오늘 나에게 묻는 것. 내가 부러워한 대상이 아니라 내가 존경할 수 있는 나로 살고 있는가? 내가 살아내는 하루가 내 입으로 좋다고 말할 수 있는 하루인가? 이 질문 앞에서 숫자와 허세는 힘을 잃는다. 오직 삶의 질감만이 증거가 된다. 그러니 이 한 장의 편지를 의식처럼 받아들여라. 책장을 넘기는 행위로 끝내지 말고 나의 오늘을 재편성하는 기점으로 삼아라. 누구도 대신 써줄 수 없는 결론. 나의 행복이라는 문장을 스스로 완성해야 한다. 톨스토이의 마지막 문턱에서 시작되는 우리의 첫 문장. 지금 여기에다. 젊음은 가속의 기술을 가르친다. 더 빠르게, 더 높이, 더 많이. 우리는 성과 그래프의 기울기와 타인의 박수로 자신을 증명하려 달려왔다. 하지만 황혼의 문턱에 서면 풍경이 바뀐다. 속도는 배경으로 물러나고 방향이 전경으로 떠오른다. 톨스토이가 남긴 편지는 바로 이 초점을 전환시키는 렌즈다. 귀족으로 태어나 명성과 부를 모두 밟아본 그는 깨달았다. 얼마나 가졌는가는 삶의 본질을 말해주지 않는다. 황혼의 시야는 젊음의 현미경이 보지 못한 것, 과정의 질, 선택의 일관성, 마음의 무게를 드러낸다. 여기서 전환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기준의 전환. 외부 평가에서 내면의 납득으로. 명함의 줄수, 계좌의 숫자가 아닌 양심과 평온이 척도가 된다. 둘째, 시간의 전환. 일정 채우기에서 의미 채우기로. 해야 할 일의 길이를 줄이고 해야 할 이유의 밀도를 높인다. 하루는 더 바쁘게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 산다. 셋째, 소유의 전환. 축적에서 운용으로. 쥐고 있는 것으로 자신을 과장하지 않고 쓰고 나누는 방식으로 자신을 정의한다. 톨스토이는 말년의 가정과 세상, 자기 자신과의 갈등을 통과하며 이 전환을 실험했고 그 실험이 편지의 문장으로 정제였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이다. 전환은 사건이 아니라 태도의 재설계라는 것. 역할은 바뀌지 않아도 관점이 바뀌면 결과가 바뀐다. 젊음의 질주는 더라는 부사를 키우지만 황혼의 성찰은 왜라는 접속사를 키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속도를 믿고 방향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지 않은가? 내 선택은 남의 기준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은가? 내 시간이 할 일의 리스트에 점령당해 있지는 않은가? 톨스토이의 편지는 답을 단순하게 만든다. 빠름보다 발음, 양보다 결, 외양보다 내실. 젊음이 축적의 문법을 배웠다면 황혼은 정제의 문법을 배운다. 그리고 이 문법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한다. 오늘 내 삶의 조타권을 내 손으로 되찾는다. 더 많이가 아니라 더 옳게.
톨스토이가 마지막 편지에서 못 박은 명제는 간단하고도 급진적이다. 인간은 사랑을 위해 태어났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사는 이유가 없다. 여기서 사랑은 감상이나 기분의 파도가 아니다. 사랑은 선택이고 기술이며 근육처럼 길러야 하는 책임의 연속이다. 욕망은 소유하려 들지만 사랑은 존재를 존중한다. 욕망은 상대를 거울로 쓰지만 사랑은 상대를 우주로 본다. 그래서 사랑은 상대를 내 기준에 맞추는 일이 아니라 상대가 자신의 기준에 맞게 피어날 공간을 지켜주는 일이다. 그 공간을 지키려면 네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주위의 경제를 바꾸는 일. 사랑은 시간을 투자하는 방식에서 드러난다. 휴대폰 화면보다 한 사람의 표정을 더 오래 바라보는 것, 대답을 준비하기보다 침묵 속에서 상대의 말이 끝까지 도착하도록 기다리는 것. 이 작은 배치는 마음의 방향을 바꾼다. 둘째, 언어의 질을 높이는 일. 사랑은 칭찬의 습관이 아니라 존엄을 확인시켜주는 진술이다. 너는 유용해서가 아니라 너라서 소중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필요할 때 단호하게 경계를 세워 서로의 자유를 보호하는 단단함. 이것이 성숙한 애정의 문법이다. 셋째, 책임의 반경을 넓히는 일. 사랑은 기분이 아니라 약속이므로 좋은 날만의 감정이 아니다. 피곤한 날의 작은 배려, 바쁠 때의 짧은 안부, 갈등 이후의 성실한 복구가 사랑의 실력을 증명한다. 넷째, 나 자신을 포함시키는 일. 자기 염으로 타인을 사랑할 수 없고 자기 연민으로 타인을 지지할 수도 없다. 자기 돌봄은 이기심이 아니라 관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에너지 관리다. 결국 사랑은 하루의 편성표를 바꾸고 말의 결을 바꾸고 행동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총체적 윤리다. 톨스토이는 귀족의 금빛방에서가 아니라 삶의 가장 척박한 지점들, 갈등, 상실, 후회를 통과하며 이 사실을 확인했다. 그가 말년에 택한 것은 더 많은 관객이 아니라 깊은 한 사람, 더 큰 명예가 아니라 더 정확한 헌신이었다. 그러니 자신에게 극단적으로 솔직해져라. 내가 원하는 것은 소유인가 돌봄인가? 내 관심은 타인의 가능성을 확장시키는가? 아니면 나의 불안을 덮기 위한 통제인가? 사랑은 오늘의 선택으로만 증명된다. 지금 내 곁에 한 사람을 더 선명히 바라보고 내 안에 허영을 한 구획 비워 그 자리에 배려를 채우는 그 순간, 그때 비로소 삶은 의미를 얻고 우리는 존재 이유와 연결된다. 톨스토이가 남긴 문장은 잔혹할 만큼 정확하다. 많이 가졌을 때가 아니라 마음이 평온했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 여기서 말하는 평온은 무감각이 아니다. 폭풍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 항해사의 집중처럼 바깥의 변동을 전부 통제하지 못해도 내면의 기준을 잃지 않는 능동적 고요다. 우리는 흔히 결과를 얻은 뒤에야 평온이 온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반대다. 평온은 결과를 만드는 작동 환경이다. 심장은 리듬을 되찾을 때 힘을 내고 정신은 과도한 잡음을 걷어낼 때 정교해진다. 이 좌표를 찾는 방법은 간명하다. 오늘 나의 언어가 짧고 단단한가? 아니면 변명과 과장으로 길어지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호흡이 얕아지고 속도가 빨라지는가? 아니면 한 박자 늦추어 본질만을 겨누는가? 침묵을 견디는 시간이 있는가? 아니면 알림과 소음으로 공백을 도망치는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순간에도 나의 가치와 행동이 일치하는가? 평온은 이런 미세한 지표에서 이미 드러난다. 그리고 그것은 훈련된다. 아침의 첫 5분을 기계적 정보가 아니라 의도를 확인하는 데 쓰는 훈련. 해야 할 일의 목록을 늘리기 전에 오늘 반드시 지켜야 할 단 한 줄의 원칙을 적는 훈련. 남의 감정 기상도를 떠맡지 않고 경계를 분명히 하되 존중을 잃지 않는 훈련. 이렇게 하루의 미세 설계를 바꾸면 마음은 예측 가능성과 유연성이라는 두 축에서 균형을 되찾는다. 평온은 사건의 부재가 아니라 불필요한 자극에 반응하지 않을 자유이며 중요한 자극에 집중할 수 있는 주의의 잔고다. 그래서 평온은 바쁨과도 성취와도 충돌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멀리 가게 하고 더 정확히 마치게 한다. 오늘 밤 스스로에게 마지막으로 물어보라. 내가 하는 말과 내가 믿는 가치가 서로 손을 잡고 있는가? 대답 후에 찾아오는 감각이 가벼움인가 무거움인가? 침대에 누웠을 때 머릿속에서 끝없이 재생되는 장면이 후회인가 감사인가? 평온은 거짓말을 모른다. 몸은 알고 호흡은 고발한다. 평온을 최우선 성과로 삼는 순간 소유의 크기와 우연의 변동은 영향력을 잃고 내 삶의 품질은 내 선택의 정렬도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이 톨스토이가 마지막 문턱에서 가리킨 행복의 정확한 좌표다. 바깥의 날씨가 아니라 내면의 기압을 내가 조정하는 상태. 톨스토이는 죽음을 사건의 종료가 아니라 의미의 상태 변화로 보았다. 종소리가 끝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 연주를 예비하듯 삶의 마지막 호흡은 소멸이 아니라 전환의 문턱이다. 그는 씨앗이 흙에 묻혀 새싹을 틔우듯이라는 직관을 통해 상실을 패배가 아니라 변형으로 읽어냈고, 그 관점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대하는 태도를 단칼에 바꾼다. 죽음을 전환으로 받아들이면 애도는 멈춤이 아니라 연결의 형식이 된다. 떠난 이를 붙잡는 집착에서 벗어나 그 사람이 사랑했던 가치와 습관과 말의 결을 내 일상 속에서 연장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계속한다. 그렇게 우리는 추억을 박물관에 유리 진열하듯 보존하지 않고 오늘의 선택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유산으로 다시 재생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의 진실을 우회하지 않는 용기다. 눈물을 미루지 말고 불현듯 몰려오는 파도를 죄책감 없이 통과시키며 몸의 신호, 잠, 식욕, 호흡을 관리하는 구체적 돌봄으로 애도를 땅에 앵커링한다. 죽음을 전환으로 볼 때 두려움은 낮아지고 책임은 높아진다. 내게 남은 시간이 우연이 아니라 사명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오늘 내가 택하는 선명한 한 문장, 하나의 친절, 한 번의 화해가 떠난 이의 삶을 내 삶 안에서 계속되게 만든다. 톨스토이가 마지막 여정의 끝자락에서 보여준 태도도 바로 이것이었다. 소유와 명성의 비늘을 벗기고 본질만 남겼을 때 그는 끝을 응시하며 시작을 준비했다. 죽음을 전환으로 믿는 사람은 하루를 다르게 편성한다. 미루던 용서를 앞당기고 의미 없는 소음을 걷어내며 남은 시간을 가치의 정밀 가공에 쓴다. 두렵다고 삶을 축소하지 않고 유한하다는 사실을 근거로 삶을 날카롭게 한다. 떠난 이를 떠나보내되 그가 내게 맡긴 기준을 붙든다. 그러면 상실은 결핍이 아니라 방향이 된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라.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그 자체인가? 아니면 미처 시작하지 못한 채 끝날까 두려운 미결의 삶인가? 대답이 후자라면 답은 분명하다. 지금 여기서 시작하라. 전환은 이미 진행 중이다. 톨스토이는 말년의 편지에서 망설임 없이 선언한다. 용서하지 못하면 마음이 썩는다. 이 진술은 도덕 강요가 아니라 생존 전략이다. 미움은 한 번의 상처가 아니라 매일 부과되는 이자이며, 분노는 상대를 겨누는 칼처럼 보이지만 결국 손잡이를 쥔 나를 먼저 베어낸다. 그러므로 용서는 과거를 정당화하는 망각이 아니라 나를 현재로 귀환시키는 주권 회복 행위다. 방법은 냉정해야 한다. 먼저 사실과 해석을 분리한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의미화했는지를 구분하는 순간 감정의 홍수는 수로를 찾는다. 다음으로 감정을 명명한다. 분노, 수치, 배신감, 슬픔을 정확히 불러내면 막연한 괴로움은 다룰 수 있는 대상이 된다. 그 다음 경계를 설계한다. 용서는 화해와 동일하지 않으며 재가해를 허용하지 않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지속 가능하다. 필요한 경우 단호한 거리를 두고 재접촉의 조건을 명문화하며 약속 위반 시의 결과를 미리 합의한다. 이제 책임을 배분한다. 상대의 책임은 상대의 몫으로, 나의 선택은 나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사과가 가능하다면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를 검증하며 구체적 보상과 행동 변화를 일정으로 박제한다. 사과가 불가능하거나 거부된다면 나 홀로 의식을 치른다. 편지로 쓰되 보내지 않아도 좋고, 목소리로 읽되 증인이 없어도 된다. 핵심은 내 안의 법정을 끝내고 사건이 더 이상 오늘의 선택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권한을 회수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향한 용서는 더욱 치열해야 한다. 후회의 재생 버튼을 무한 반복하는 습관을 끊고 잘못을 사건으로 규정한 뒤 학습으로 변환한다. 그때의 나는 그때의 정보와 자원으로 최선을 오판했다. 이 문장을 통과해야 성장의 증거가 된다. 실행의 리듬은 작게, 그러나 꾸준히 하루에 한 번 미해결 관계 한 조각을 정리하고 떠오르는 원망을 90초만 온전히 느낀 뒤 호흡으로 내려앉히며 감사한 줄로 감정의 균형을 되돌린다. 용서는 기억을 지우지 않지만 통제권을 바꾼다. 상처가 더 이상 정체성의 중심이 아니라 이야기의 한 장이 되는 순간 삶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톨스토이가 마지막 문턱에서 확인한 평화도 바로 여기서 비롯된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고도의 역량, 나를 무너뜨리는 과거와 나를 지키는 미래 사이에서 현재를 선택하는 고집이다.
그러니 오늘 결론을 내려라. 그 사건이 내일의 나를 계속 쓰게 둘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내일의 나를 쓰기 시작할 것인가. 용서란 두려움의 언어가 아닌 자유의 언어로 내 삶의 서술자를 다시 맡겠다는 서명이다. 단순함은 결핍이 아니라 설계다. 톨스토이가 말년에 골라진 것은 더 큰 세계가 아니라 더 정확한 세계였고, 그 핵심에는 과잉을 덜어내 삶의 에너지를 본질에 재배치하는 결단이 있었다.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가난을 가장하는 금욕이 아니라 주의를 지배하는 주권의 선언이다. 주의는 유한하고 유한한 자원을 아무데나 흘려보내지 않겠다는 의지. 그래서 단순함의 첫 원리는 삭제다. 일정에서 필요 없는 반복을 걷어내고, 관계에서 예의를 가장한 소모를 끊고, 집안에서 있어서 안심되는 물건과 없어도 되는 물건을 구분해 후자를 떠나보낸다. 삭제 다음은 정렬이다. 남긴 것들 간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여 같은 방향으로 당기게 만들고, 하루의 시간표를 소음이 아닌 리듬으로 구성한다. 아침에는 입력보다 의도, 한낮에는 생산보다 집중, 저녁에는 평가보다 회복. 정렬이 끝나면 누림이 가능해진다. 적게 갖되 깊게 누리는 법. 한 권의 책을 여러 번 읽고 한 사람과 오래 대화하며 한 장소를 숲처럼 익숙하게 만든다. 단순함은 공간과 감각에서 시작해 정신으로 번진다. 집은 눈에 보이는 것만 쓰게 되어 있다는 원리를 따르므로 작업대에는 그날 쓰는 도구만 올려두고, 옷장은 계절의 핵심 몇 벌로 회전시켜 선택 피로를 없애며, 주방은 자주 쓰는 것의 동선을 중심으로 재배치한다. 소리와 빛도 다듬는다. 알림은 기본적으로 꺼두고, 불빛은 따뜻하고 낮게, 음악은 배경이 되도록. 디지털에서도 같은 원칙이 작동한다. 앱은 기능이 아니라 행동을 설계하므로 목적 없는 스크롤을 유도하는 통로를 줄이고, 필수 채널만 남겨 반응이 아닌 응답으로 시간을 쓴다. 관계의 단순함은 사람을 줄이는 일이 아니라 밀도를 높이는 일이다. 많이 만나고 얇게 스치기보다 적게 만나고 깊게 얽히는 선택, 화려한 모임보다 반복 가능한 일상의 동행을 택하는 용기. 경계는 단순함의 성벽이다. 예는 희소해야 힘이 생기고, 아니요는 내일의 나를 지키는 친절이 된다. 돈의 정의도 바뀐다. 단순한 삶에서 부는 숫자가 아니라 여유의 길이, 예측 불가능에 버티는 현금의 쿠션, 아픈 날에도 흔들리지 않는 일정의 간극,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의 여지로 환산된다. 미학 또한 중요하다. 단순함은 삭막함이 아니라 조화다. 같은 재질과 톤을 반복해 시각적 피로를 줄이고, 향과 질감을 가늘게 겹쳐 감각을 안정시킨다. 의식은 습관을 예술로 끌어올리는 도구다. 아침의 짧은 침묵으로 마음의 초점을 잡고, 하루의 마감에서 감사한 줄로 의미의 프레임을 고정한다. 무엇보다 경계해야 할 함정이 있다. 미니멀리즘의 포즈, 적게 가지는 것을 과시하는 허영, 비움의 공백을 사유로 채우지 못한 공허. 단순함은 보여주기 위한 인테리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질서이며, 적음의 미학이 아니라 정확함의 윤리다. 결국 단순함은 질문 하나로 수렴한다. 이것이 내 삶의 의도를 강화하는가, 아니면 분산시키는가? 강화하지 못하면 내려놓고, 강화한다면 더 사랑한다. 이렇게 단순함은 톨스토이가 말한 맑은 하늘과 숲, 그리고 사랑을 위한 공간을 확보한다. 남는 것은 소유의 통계가 아니라 존재의 품질, 바쁘게 채운 하루가 아니라 바르게 맞춘 하루다. 단순함은 삶을 작게 만들지 않는다. 불필요를 줄여 본질을 확장한다. 이 스칼펠 같은 원칙 위에 황혼의 미학이 선다. 선명하고 조용하며 강력하게. 내려놓기는 포기가 아니라 정밀한 선택이다. 톨스토이가 말년에 확인한 것은 더 가지는 기술보다 더 버리는 기술이 삶의 품질을 결정한다는 사실이었다. 붙잡음은 대개 고통을 연장한다. 정서적 채무, 역할의 관성, 미완의 목표, 체면이라는 허상. 우리는 그것들을 책임이라 이름 붙여 정당화하지만 실제로는 미래의 가능성을 담보로 잡힌 이자에 불과하다. 내려놓기는 이 이자를 끊는 재무제편이다. 방법은 거칠지 않고 치밀해야 한다. 먼저 나를 묶는 서사를 해체한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여기까지 왔으니 끝을 봐야 한다는 문장은 자기 정체성의 족쇄가 된다. 침묵 속에서 현재의 나를 재측정하라. 지금의 에너지가 어디에서 새는지, 어떤 일 뒤에 몸이 무겁고 어떤 관계 뒤에 호흡이 가벼운지 신체의 피드백은 거짓말을 모른다. 다음은 매몰 비용 면역 훈련이다. 이미 쓴 시간과 돈과 명성은 회수 불가한 과거이며
오늘의 결정은 오직 앞으로 벌어질 현금 흐름, 의미, 평온, 성장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과거가 크면 클수록 계속이 합리적처럼 보이지만 진실은 단순하다. 내일의 나에게 이 선택이 이익인가 손해인가. 이어서 종결 설계를 실행하라. 끝내는 일에는 기술이 필요하다. 관계는 감정의 중개자 없이 사실과 경계를 명확히 말하고, 프로젝트는 정의, 산출물, 학습을 기록한 뒤 의식처럼 폐기한다. 의식은 중요하다. 끝났다는 사실을 몸이 이해해야 다음을 시작할 수 있다. 또한 목표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라. 좋은 목표도 유통기한이 있다. 한때 나를 성장시킨 미션이 지금은 내 시간을 갉아먹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과거의 성공에 기댄 미신이다. 내려놓기는 배신이 아니라 진화의 증거다. 실천의 도구는 현실적이어야 한다. 매주 한 번 정지 점검을 열어 중요하지만 끌지 않는 것을 선정하고 일시 중단이 아니라 종료를 선언한다. 종료는 손상된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행위다. 나는 못해서가 아니라 더 옳은 것을 택하기 위해 멈춘다. 이 문장으로 자기 내러티브를 업데이트하라. 노예 문장을 미리 준비해 반사적으로 수락하지 않도록 하고, 그만두기 로그를 남겨 무엇을 왜 내려놓았는지 기록한다. 기록은 다음 유혹 앞에서 나를 지켜줄 증거가 된다. 소유 대신 사용의 기쁨으로 기준을 바꾸는 것도 핵심이다. 책장을 장식하는 100권보다 지금 내 정신을 바꾸는 한 문장, 네트워크의 숫자보다 어려울 때 전화할 수 있는 한 사람, 언젠가의 약속보다 오늘의 30분 집중, 사용은 삶을 현재형으로 돌려놓는다. 마지막으로 정체성의 여지를 남겨라. 내려놓기는 나를 비우는 일이 아니라 나를 업데이트하는 일이다. 어제의 역할과 오늘의 가치는 다를 수 있고, 내일의 나는 또 다른 언어로 자신을 정의할 권리가 있다. 그러니 집착의 손을 풀어라. 손을 비워야 키를 진다. 떠나는 용기가 남는 것의 품격을 결정한다. 내려놓는 순간 시간은 다시 깊어지고 선택은 날카로워진다. 톨스토이가 마지막 문턱에서 보여준 것도 바로 이 품이었다. 더 크게가 아니라 더 옳게, 더 오래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 내려놓기는 삶을 축소하지 않는다. 불필요를 제거해 본질이 확장되도록 길을 터준다. 지금 무엇을 그만둘 것인가? 그 대답이 당신의 내일을 재설계한다. 오늘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이다. 미해결 갈등 한 건을 지금 정리한다. 오늘 안에 한 사람을 고른다. 가장 오래 끌었거나 가장 자주 떠오르는 이름. 15분 타임박스를 잡고 문자 혹은 통화를 시작한다. 문장 템플릿은 간단하다. 내가 그때 한 말 행동으로 당신이 상처받았을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변명 없이 사과하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15분만 대화할 수 있을까요? 목표는 합의가 아니라 사실 확인, 감정 인정, 다음 행동 약속의 3가지다. 통화 전 90초 호흡, 코로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기를 하고, 대화 중에는 중단 호흡 명명, 감정이 치밀면 3초 멈추고 한번 숨을 길게 내쉰 뒤 지금 나는 방어적입니다처럼 스스로를 명명, 규칙을 적용한다. 대화가 거절되면 나 홀로 종료의식을 진행한다. 편지로 사실, 책임, 배운 점을 기록하고 보내지는 않는다. 재가의 가능성이 있는 관계라면 경계 문장을 명확히 남긴다. 앞으로는 X가 반복되면 즉시 통화를 종료하겠습니다. 통화 후에는 샘줄 회고, 무엇을 인정했는가, 무엇을 배웠는가, 다음 한 걸음은 무엇인가를 메모하고 7일 뒤 팔로업 리마인더를 설정한다. 하루 10분의 고요 루틴을 고정한다. 시간은 아침 세면 직후 혹은 첫 커피 전, 장소는 의자 하나와 종이 한 장이면 충분하다. 타이머 10분, 시작 신호는 문 손잡이를 잡으며 속으로 지금부터는 관찰자라고 선언한다. 전반 3분은 호흡, 4, 6 호흡으로 리듬 복구. 다음 4분은 신체 스캔, 발끝 정수리로 감각을 순서대로 스쳐 지나가며 따뜻함, 긴장, 무감을 조용히 라벨링. 마지막 3분은 의도 문장 쓰기. 오늘 반드시 지킬 한 줄 원칙. 나는 문제를 확대하지 않고 본질에만 응답한다처럼 행동을 규정하는 문장 하나. 잡념이 올라오면 앵커 단어의 고요, 명료, 선명로 주의를 귀환시키고, 실패감이 들면 그 순간이 훈련의 핵심임을 기억한다. 돌아오는 것이 곧 근육. 알림은 전원 끄기, 스마트폰은 다른 방에 두고, 루틴 끝에 평온 점수를 적어 추이를 시각화한다. 21일 연속을 목표로 하되 끊기면 염으로 초기화하지 말고 합계를 쌓는다. 지속성은 완벽이 아니라 총량으로 만들어진다.
불필요한 소유 약속 하나를 비운다. 오늘은 하나만 비우되 완전히 끝낸다. 기준은 최근 90일 내 사용 의미, 즐거움이 있었는가? 새 질문으로 판정. 아니오가 2개 이상이면 퇴장. 물건은 새 박스 규칙을 적용한다. 보관, 기부, 폐기. 디지털은 앱, 구독, 알림 중 하나를 선택해 바로 해지, 삭제, 끔. 일정은 예의의 비용을 계산한다. 나에게 2시간 에너지를 빼앗고 상대에게 실질적 가치를 주지 못한다면 정중히 종료 메일을 보낸다. 템플릿. 저의 현재 우선순위와 맞지 않아 더 이상 최선을 다하기 어렵습니다. 혼선을 줄이기 위해 오늘부로 제 참여를 마무리하고 필요하시면 자료와 메모를 공유하겠습니다. 비운 뒤에는 반드시 출구 봉인을 한다. 물건은 집 밖으로, 앱은 재설치 방지 폴더에 묻고 약속은 캘린더에서 반복을 해제한다. 3가지 실행을 하루에 모두 완료했다면 저녁에 5분 점검표로 닫는다. 나는 누구와 화해를 시도했고 성공 보류. 내 평온 점수는 몇이었으며 마이너스의 이유 한 줄. 무엇을 비워 어떤 시간을 되찾았는가? 회수된 시간, 돈, 주의를 숫자로 적기. 내일의 강화 규칙은 간단하다. 갈등은 하루에 한 조각, 고요는 10분 고정, 비우기는 매일 하나. 이 작은 트라이포드는 삶의 중심축을 재정렬한다. 갈등 복구는 관계의 신뢰를, 고요 루틴은 판단의 정확도를, 비우기는 실행의 추진력을 키운다. 주의의 잔고가 늘어나면 평온은 습관이 되고 평온이 습관이 되면 성과는 부산물이 된다. 핑계 대신 프로토콜, 의지 대신 설계, 목표 대신 루틴. 오늘 체크인이 내일의 품격을 설계한다. 끝은 선언이 아니라 선택의 재확인이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결론을 미루지 않는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단순하게 살아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4문장은 구호가 아니라 운영체제다. 사랑은 내 시간표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결정이고, 용서는 과거가 내 오늘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는 주권 회복이며, 단순함은 에너지를 본질에 재배치하는 전략이고, 죽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은 남은 시간을 날카롭게 쓰게 하는 프레임이다. 그러므로 결말은 감상으로 끝나지 않는다. 관계에서 나는 더 깊고 느리게 응시하고, 갈등 앞에서 사실과 감정을 명료하게 이름 붙이며, 일정과 소유에서 과잉을 추파내고, 유한성의 자각으로 매일의 결을 곧게 세운다. 이 모든 것은 거창한 변혁이 아니라 지금 여기를 다루는 미세한 습관으로 구현된다. 새벽의 짧은 침묵을 지키고 불필요한 수락을 한 번 덜 하며 미안함을 뒤로 미루지 않고 오늘 의미 있는 일을 한 가지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 이 단순한 실행이 내 삶의 내구성을 복원한다. 톨스토이의 마지막 문턱에서 건네진 메시지는 나에게로 온 바톤이다. 그는 우리에게 정답을 강요하지 않았다. 대신 질문의 칼날을 손에 쥐어 주었다. 너는 무엇을 사랑이라 부를 것인가? 누구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무엇을 비워야 내 삶의 의도가 또렷해지는가? 유한함을 알면서도 왜 아직 시작하지 않는가? 대답은 논리보다 행동이 먼저다. 나는 오늘의 말과 선택으로 나의 철학을 증명하고 밤에는 그 증거를 회고하며 내일의 한 줄 원칙을 다시 세운다. 삶은 아직 그리고 충분히 바뀔 수 있다. 남의 박수 대신 양심의 평온을, 거대한 계획 대신 선명한 한 걸음을, 소유의 통계 대신 존재의 품질을 선택하라. 두려움이 올라오면 호흡으로 돌아가고 미련이 달라붙으면 종료의 의식으로 손을 떼며 흔들리면 처음의 질문으로 귀환하라. 행복은 우연이 아니라 정렬의 결과, 평화는 회피가 아니라 기술, 의미는 발견이 아니라 생산이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한 줄 서약을 쓰자. 나는 오늘 사랑을 선택하고 오늘 용서를 실행하며 오늘 단순함을 설계하고 오늘의 끝에서 두려움 대신 감사로 침묵하겠다. 이 한 줄이 내 남은 날들을 재편성할 것이다. 끝을 응시하며 시작을 선택하는 사람, 그가 곧 자신의 삶을 구하는 사람이다. 이제 선택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남긴 마지막 속삭임은 단순한 과거의 울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는 우리에게 던져진 명령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단순하게 살며 죽음을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이라는 이 지혜는 삶을 송두리째 다시 바라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닫는 순간이 바로 변화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심을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다짐을 남겨주시면 저희 지혜의 지도가 함께 나누고 이어가겠습니다.
더 깊은 깨달음과 삶을 바꾸는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여정도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혜의 지도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오늘보다 내일 더 선명하고 더 평온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